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하려니까 약간 어색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콘텐츠더라도 열심히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원래는 전문 강의 삽을 씻고만 나가면 되는데요. 시간이 그러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문법 그동안 배운 정리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너스. 기분 좋으시죠? 보너스로 먼저 그동안 배웠던 문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은 문법을 배웠어. 그쵸? 문장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요. 문장이 뭐였어요? 맞아.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완결돼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첫 번째는 홑 문장과 두 번째는 겹문장인데요. 홑 문장과 겹문장을 나누는 그 차이가 뭐였냐면 주어랑 서술어의 개수였잖아요. 그래서 홑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랑 한 개, 서술어 한 개였고요. 그쵸? 겹문장은 여기다 정리하면 주어가 두 개고 서술어가 두 개인데 때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생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겹문장을 다시 또 두 개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을까요? 맞아요.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눴었죠. 아는 문장은 절이 문장 안에 있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5가지로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줄줄 부르고 있죠? 명사절, 또 관형절, 그 다음에 부사절, 그 다음에 사술절, 인용절.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명사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 음과 기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관형절 뭐뭐 있어요? 그렇죠. 니은, 는, 리을, 던 이렇게 있었고요. 부사절은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도로, 아서 이렇게 있었고요. 서술절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맞아요. 서술절은 다른 거랑 다르게 이렇게 따로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눈에 봤을 때 주어가 두 개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서술어가 처음에는 잘 안 보인다고 했죠. 절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서술절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절 안에 있는 작은 주어가 전체 문장의 큰 주어의 일부분이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용절은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냐면 직접 인용이 있고요. 간접 인용이 있었죠. 직접 인용은 어떻게 해요? 맞아. 따옴표가 있고 라고 라는 표지가 있고요. 간접 인용은 따옴표는 없지만 그냥 고라는 표지가 있었죠. 이렇게 아는 문장을 다 정리했고요.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뉘죠. 어떻게 나뉘어요? 그치. 대등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죠.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세 가지를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nd, 그쵸? 그 다음에 but, or 세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쉽게 말해서 and가 나열, but이 역접 또는 뭐 대조, or이 선택이었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연결 어미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열이니까 뭐뭐하고 이런 거랑 뭐뭐며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역접이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하니까 그러나 할 때 뭐뭐하나,
그 다음에 하지만 할 때 지만 두 가지 있었고요. 선택이니까 네가 뭐뭐 하든지 말든지 할 때 든지와 거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종속적인 건 조금 더 많았죠. 먼저 원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기억나요? 조건, 목적, 양보, 배경 이렇게 5가지 있었죠. 원인이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뭐뭐 아서 이런 것들 있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이런 것들 있었고요. 또 뭐뭐 으니까, 그다음에 뭐뭐 음으로. 여러분 책 보면서 다 보고 있죠? 조건은 또 뭐가 있었어요? 맞아, 뭐뭐면. 그쵸? 조건이니까 어떠어떠하다면 이런 거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뭐 거든 이런 거 있었습니다. 목적에는 뭐뭐러, 그 다음에 뭐뭐려고 이런 거 있었죠. 아니면 뭐뭐도록 이런 거. 목적이 뭐 가장 쉬우니까 목적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양보는 올도 생각하라고 했죠. 뭐뭐라도. 어떤 거에 대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뭐뭐더라도지. 뭐뭐더라도, 뭐뭐어나, 뭐뭐아도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배경에는 뭐뭐는데, 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문법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아닌가? 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전문 강의 삽을 씻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문 강의 삽을 씻고는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산업화에 관련된 시입니다. 우리 산업화 배웠었는데 어디서 배웠었을까요? 빨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배운 시험 범위 중에 산업화가 있었어. 어디 있었죠? 맞아요. 산포 가는 길에 있었죠. 이 시는 그거랑 관련해서 같이 산업화 배경에 있었던 시를 하나 더 보고 싶어서 고른 작품이고요. 먼저 저문 강의 삽을 씻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만 봐도 무언가가 계속 저물고 있어. 저문다는 거는 해가 저물었다와 같은 약간 좀 하강적인 이미지죠.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쵸? 인생이라는 게 뜨는 게 좋은 거지 저물고 있다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쵸? 무언가가 계속 저물고 있고 삽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산업화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우리 그 영달이나 정씨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막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었죠. 그 사람들에게 삽이라고 하는 거는 생계 수단이겠죠. 어떠한 생계의 수단,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계 수단인데 그 전문강의 삽을 씻고 있다라는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물뿐이랴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예요? 네, 서리법이죠. 서리법이 뭐였죠? 네, 답을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것. 즉, 흐르는 게 물뿐이랴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흐르는 것은 물뿐만이 아니다. 다른 것도 흐르고 있다 라는 건데요. 둘째 번 행을 보면 바로 나와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저가 바로 이 위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저 밑에 이렇게 써 놓을게요. 흐르는 물이라고 써 놓을게요. 우리가 저와 같다고 했을 때 저는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데? 우리는 바로 이 노동자겠죠. 그쵸? 그럼 보세요. 노동자의 삶이 흐르는 강과 같다라고 한 거네요. 그것도 하나 써놓을게요. 노동자의 삶이 흐르는 물과 같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쵸? 근데 노동자의 삶도 마찬가지로 계속 흐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이 삶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에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행을 보시면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라고 되어 있죠. 삽이라고 하는 거 방금 위에서 봤죠? 생계의 수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 도구. 근데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고 있네요. 그러면서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삽을 씻는 행위가 곧 뭐예요? 슬픔을 버리는 행위네요. 맞죠? 삽을 씻는 행위가 슬픔을 버리는, 씻는 행위고요. 이게 결국에 뭔 말일까? 내 감정을 내가 그동안 막노동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 일하면서 힘들었던 그 감정들, 슬픔, 고됨 이런 것들을 삽을 씻으면서 같이 거기다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결국에 일종의 감정적으로 정화, 뭔가 좀 깨끗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둘 수 있겠죠. 그래서 1행부터 4행까지 정리를 하시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1행부터 4행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흐르는 강에 지금 삽을 씻고 있죠. 삽을 씻는 노동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흐르는 게 지금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1행부터 4행까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5행부터 볼게요.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이 끝났어. 지금 일이 끝나서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강이 근데 스스로 깊어가고 있네요. 이 부분 우리가 물이 되어에서도 봤었거든요. 근데 물이 되었을 때 그 시에서 나왔던 깊어가는 강은 내적인 성숙을 의미했어요. 맞죠? 그때 막 성찰하는 시간이다 막 이러면서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때의 강은 어떤 강이냐면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슬픔을 버리는 강이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슬픔을 버리는 강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그 강에 있는 슬픔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때 깊어가는 강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노동자의 비애 그리고 슬픔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항상 강에 와서 이렇게 삽을 씻으면서 슬픔을 계속 버리다 보면 그 슬픔이 계속 누적될 거고 점점 더 힘든 그 감정이 쌓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힘들면 항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쭈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어요. 일에서 내가 어떤 게 힘들어. 그러면 사실 이거를 제대로 말하고 자신의 처지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게 적극적인 표현 방법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있는 것은 어떠한 태도예요? 소극적인 태도죠. 약간 크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아 힘들다 하고 담배 한번 빨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야. 그쵸? 그 돌아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무기력하죠. 무언가를 해보려는 생각 자체는 없는 거야. 그냥 무기력해. 힘들어. 그쵸? 무기력한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5행부터 8행 정리를 하면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무력감과 체념이 드러난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쵸?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생애가 얘는 지금 어떻게 느끼냐면 계속 저물고 저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생애예요? 그렇지. 노동자의 삶이죠. 이 산업화의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계속 저물고 있어. 저문다고 하는 거는 해가 계속 지고 있는 거니까 좋은 뜻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뭔가 좀 삶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이 계속 저물고 있다. 그쵸? 삶이라는 게 뭔가 좀 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삶이 계속 저물기만 한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색강바당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배경이 강이었죠. 맞죠? 그 흐르는 물이 심지어 지금 보니까 썩어 빠져 있어. 왜 썩었을까? 맞아. 노동자의 삶이 힘들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썩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때 당시의 환경상으로 정말 그냥 실제로 썩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그쵸? 근데 그 환경오염이 된 물에 달이 떠요. 달이 뜨는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게 이때의 달은 그렇게 희망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저와 같아서 라고 이 저를 한 번 더 받고 있는데 이 저가 맨 처음에는 물이었죠. 근데 지금의 저는 뭐겠어요? 달이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일단 달, 물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달과 같다라고 하는 때 달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달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왜 부정적인 의미냐? 이런 썩은 물에 달이 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해요? 이렇게 환경오염이 되고 산업화가 되고 이렇게 힘든 삶이고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눈 뜨면 출근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눈 뜨면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삶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뜨는 달은 어떤 의미로 보셔야 하냐면 이때의 달도 아무런 그런 행동 없이 지고 뜨고의 반복하는 그런 환경으로 보시는 게 더 적합해요. 그래서 이때 달 밑에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써 놓아주시고요. 반복되는 일상으로서의 달이다. 결코 긍정적인 희망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달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9행부터 12행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9행부터 12행은 환경오염과 노동자들의 반복적인 삶.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4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자, 저라고 하는 거 일단 위에서 찾았습니다. 달. 약간 좀 계속 의미 없이 반복되는 달과 같은 것, 물과 같은 것, 노동자의 삶이 마치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자, 보세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쵸?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일해봤자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산업화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산업화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죠.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 일은 진짜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하는데 남는 건 없어. 우린 여전히 가난해요. 그렇게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배경이 어두우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쵸? 현실이 뭔가 좀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치만 우리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그 비참하고 힘든 삶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죠. 어떤 태도를 보여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고요. 13행부터 16행 정리하면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시에서 주되게 다뤄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지금 삽을 씻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삶에 대한 경험이죠. 노동자들의 평범한 하루의 일과예요. 맞나요? 그 삶의 경험을 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물의 이미지 와 같이 결합하고 있죠. 자연물, 어떤 자연물? 물 또는 달 이런 것과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노동자의 힘듦을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예요? 얘가 많이 힘들겠죠, 여러분. 막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자체가 일단 체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조가 별로 세지 않죠. 말하고 있는 어조가 굉장히 좀 차분하고 담담하게 어떤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좀 절제하고 있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내용 정리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지금 강이 있어. 그쵸? 그리고 그 강과 동일시되는 게 노동자의 삶이 있어요. 강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시에서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고만 있는 존재고요. 강도 계속 저물어요. 그쵸? 그리고 스스로 깊어간 존재죠. 근데 노동자도 이랑 똑같아요. 어때요? 노동자도 계속 하루하루를 힘겹게 하루하루 흘려보내고요. 그쵸? 그리고 저물어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노동자들도 지금 삶이 힘들어요. 그쵸? 저물어가고 있는 삶으로 볼 수 있고요. 강이 스스로 깊어가는 것처럼 노동자의 비애, 슬픔이 깊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강이 지금 산업화 때문에 썩은 물이었죠.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썩은 물처럼 어때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뭐랑 연결되냐면 노동자의 슬픔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드냐? 이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막노동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굉장히 이런 힘든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그치만 이 사람들은 딱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는 않고요. 차분하고 담담하게 절제된 어조로 자연물과 연관지어서 자신들의 고된 삶, 고된 힘든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하나 더 얘기하면 아마 이런 현장감이 있는 니은다와 같은 위에 보시면 어미가 다 이제 문법적인 어미, 이제 어미라고 설명해도 되죠?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자체가 다 현재형 어미예요. 보시면 과거나 미래 이런 얘기 잘 없고요. 그냥 버린다, 뭐뭐 할 뿐이다, 뜨는구나, 돌아가야 한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다 현재의 바탕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는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